요즘 장안의 화제는 단연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곳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주식 얘기를 한다고 하죠. 물론 주식시장의 특성상 오르고 내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평가 우량주를 찾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의 저평가 우량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종목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없이는 못 산다고 하지만 너무 흔한 나머지 정작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김치가요. 글쎄 매년 수출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K푸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해외 시장에서 특유의 냄새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됐던 김치가 이제는 글로벌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아주 핫한 상한가 아이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오늘은 김치의 날이라고 하는데 김치처럼 아직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나만의 잠재력, 숨겨진 재능, 묵혀둔 꿈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을 향해 아주 매운맛 보여주자고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NCT 드림의 맛 핫소스로 11월 22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11월은 김치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오프닝에서 김장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11월부터 12월 초까지가 김장철이잖아요. 아마 이번 주말에도 가족들이 어머님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김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이 김치의 날이어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이날은 특정 음식을 기념한 최초의 법정 기념일이라고 해요. 지난 2020년에 제정됐었는데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1월은 재료 하나하나가 모인다는 뜻을 담고 있고 22일은 22가지 이상의 김치 효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념되고 있는데요.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영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등 5개국 16개 지역에서 공식 제정됐다고 합니다. 야, 뭐 이 정도면 진짜 김치가 아니라 금치 아닌가요? 우리의 식탁뿐만 아니라 자부심까지 책임져주는 김치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김치의 위상이 쭉쭉 뻗어나가서 꾸준히 우상향하면 좋겠습니다. 자, 미류의 프리스타일에 사연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FN 라디오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류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는 최신 음악 흐름을 알 수 있는 코너죠.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차트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노래 감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곡도 듣고 예전 차트 소환해서 추억에 잠겨보기도 하고요. 팝송 차트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차트의 세계. 오늘 2부에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이 부릅니다. 빨간 맛.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잠깐 봐볼게요. 4828님. 미리 출첵해요. 반갑습니다. 11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025년은 유난히 빨리 흘러간 느낌입니다. 2026년에는 제대로 살아보려고 벌써부터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사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이 빨리 흘러가는 와중에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려면 진짜 우리 4828님처럼 계획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추 다 실행이 되고 항상 계획 세우고 나면은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실행이 되더라고요. 연말에 되돌아보면 계획 세워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년
내년 복을 미리 빌어드립니다. 4828님. 자, 그다음에 9803님 문자 봐볼게요. 남편이 딸에게 산타 할아버지에게 뭐 받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길래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40살 넘어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받고 싶냐고 하네요. 40살 넘어도 크리스마스 선물은 받고 싶죠. 저도 작고 귀여운 것들 좋아해요. 아, 옆에서 딸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 나도 끼어서 나도 뭐 받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아우, 귀여우시다. 귀여우셔.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래요. 나이랑 상관이 있나요? 아니, 선물이라는 게 나이랑 상관이 있나? 예. 크리스마스 선물도 뭐 같은 의미에서 그렇죠? 예. 꼭 어렸을 때만 받으란 법 있나요? 예. 해외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끼리 연인끼리 많이 하던데 좋습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길 바라드리고요. 다음은 5313님입니다. 언니, 저는 겨울 분위기가 좋아요. 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 상기되어 있는 겨울 특유의 분위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알 것 같아요. 하 하면은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예. 그 추운 가운데, 맞죠? 추운 가운데 설레는 게 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으면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아,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그 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막 대형 백화점은 이미 꾸미고 있고요. 예. 참 그런 거 보면 설레요. 그러죠? 네. 6067님이 요즘 해가 짧아졌길래 집에 일찍 들어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아직 눈에 잘 안 들어오기는 해요. 다음 주부터는 만화책으로 바꿔보려고요. 예, 만화책 코믹물? 순정 만화 이런 책으로 보시려나? 아니면 만화로 보는 세계사 이런 걸로 보시려나? 아, 책을 안 읽다가 갑자기 읽으려고 하면 좀 잘 안 들어오죠. 꾸준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만화책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생활 즐기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7642님, 일주일 전에 이별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요. 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별을 하니까 이게 참 사람 구차하게 만드네요. 신청곡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아, 헤어지는데 사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돌이켜 봤을 때 그냥 우리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나? 다 한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같이 했던 그 기억들과 순간들은 소중히 여겨 보시면서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7642님.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7642님이 신청해 주셨던 짙은이 부른 잘 지내자 우리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5093님의 신청곡이었던 박원의 노력이었습니다. 5093님이 미디는 사랑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나요? 노력이 필요하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요즘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위해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박원의 노력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노력이 필요하면은 그거는 좋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이 그렇게 노력을 한 만큼 갖고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서로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5093님이 내가 너무 희생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너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잠깐 멈추셔서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크게 터질 것 같거든요. 네. 아무쪼록 우리 5093님의 마음과 그리고 관계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8763님이 아내가 임신 중이에요.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잘 못 먹다가 요즘에는 이런저런 음식이 땡기는지 잘 먹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구해주기 어려운 음식을 얘기해서 난감합니다. 이제 막 담은 겉절이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막 담은 겉절이 어디 가서 구해오라고. 김장을 지금 막 담글까 옆에서. 그래요. 가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계절에 구하기 힘든 과일 같은 거 먹고 싶다고 하시고 그러죠. 그러면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구하기 힘들 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살짝 이제 막 담은 겉절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짝 최근에 담은 겉절이로 안 될까요? 예. 네. 자, 아무튼 우리 8763님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분도요. 다음은 5119님이 제가 가끔 마이너병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화도 천만 관객이 든 건 거의 안 봤으면서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유럽 영화를 본다거나 가장 눈에 띄는 건 패션인데요. 저는 남들이 모르는 브랜드에서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 마이너병이라고 하나요? 예전에는 홍대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 아니면 힙스터들이 주류에서 유행하는 거 좀 안 하고 비주류스러운 스타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었는데 하여튼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취향의 성향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모르는 브랜드 옷을 사는 거는 뭐 아니면 도라고요? 왜일까요? 왜 뭐 아니면 도죠? 나한테 잘 어울리면은 그거면 그냥 100점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10점 만점에 10점 아닙니까? 예. 그래요. 내 개성으로 사는 거죠. 내 멋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십시오. 화이팅! 5372님이 새 구두를 샀습니다.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발이 엄청 아파요. 그래도 예쁘니까 창모의 아름다워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발이 한동안 고생 좀 하겠네요. 그리고 6536님이 빈지노의 아쿠아맨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분이 힙합 아티스트의 곡들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창모의 아름다워부터 들어볼게요. 소문내긴 싫지만 혼자서 고민하기엔 버거울 때 저 미료를 찾아오세요. 혹시 알아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해결 방법 찾을 수도 있잖아요. 차도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저 미료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합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고민 만나볼 건데요. 오늘의 첫 번째 고민은요. 7361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미디, 제가 꼭 사고 싶은 코트가 있는데요. 이게 너무 비싸요. 캐시미어 백인데 10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몇 번이나 가서 입어보고 밤마다 검색해서 다른 사람들이 코디해 놓은 걸 찾아봅니다.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물품도 아니어서 자꾸 망설여집니다. 여기에 돈 조금 더 보태서 사계절 들고 다니는 가방을 살까 싶기도 하고요. 어떡할까요? 요런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옷에 관련해서 쇼핑 욕구가 좀 생기셨나 봐요. 더더군다나 캐시미어 백코트, 얼마나 가볍고 부드럽고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래서 몇 번을 가서 입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집에 코트가 여러 벌 있지만 가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너무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드는 옷들이 있어요. 이미 집에 또 비슷한 그 계열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멈춰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저렴한 거 사야지. 아니야. 무슨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그냥 저렴한 코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은 나중에도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 코트 사고 싶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사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2배로 쓰는
돈을 그냥 더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몇 번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은 그런 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냥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지금 이미 몇 번이나 가서 입어보고 밤마다 그 코디 스타일, 그 옷 입은 다른 사람들이 코디한 스타일 찾아보시고 지금 여기에 들어간 시간이 또 얼마입니까? 이 시간은 돈 못지않게 소중하니까요. 차라리 지금 그냥 탁 사버리시고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고요. 대신에 코트를 사는 순간 석 달 동안 쇼핑 금지 뭐 이런 자신만의 어떤 절약 조건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휴, 좋아요. 예쁘게 입고 잘 다니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렇게 상담해 드립니다. 연애 고민, 진로 고민, 인간관계 고민 등 모두 다 환영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가 부른 좋다, 그리고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그리고 주얼리가 부른 네가 참 좋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웨이 프리스타일 토요일 순서 프리스타일 상담소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2214님의 고민 사연이에요. 언니가 자꾸 본인의 집에 놀러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요, 청소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어디가 지저분한 건지 잘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2명이나 있거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언니 집에 놀러 가는 날마다 청소를 해줍니다.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며칠 자고 온 다음에는 그냥 다음날 몸살이 나요. 아우, 이제 한동안 가지 말아야지 싶은데 언니가 자꾸 오라고 하면 결국 또 가게 되고요. 다녀오면 몸이 고생하고 안 갈 수는 없고 언니와 형부는 청소해야 할 곳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고 이게 참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네. 이게 청소할 곳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보이면 청소를 해야 돼요. 보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나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이거 참 제 생각에는 가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언니네 집에 가는 횟수를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일사님이 또 자꾸 찾아가서 청소 다 해주니까 언니분도 무의식적으로 의지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청소를 등한시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 굳게 먹고 가는 횟수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조카들이 보고 싶다면 밖에서 만나서 노시고요. 그렇게 해서 언니분이 홀로서기를 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노래 두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콜드가 부른 정리, 그리고 테리의 정리 듣겠습니다. 콜드의 정리, 그리고 테리가 부른 정리,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1부 마지막 곡은요. 토이의 좋은 사람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2부 시작하면서 스테이시의 테디베어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2532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제니, 솔로. 고민입니다. 어디 가서 음악 좀 한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 들으려니까 귀찮아요. 노래방 애창곡의 나이가 제 나이처럼 너무 많아요. 나에게 맞는 최신곡 부르고 싶은데 어쩌죠? 네, 이런 음악 고민들과 최신곡에 대한 갈망 여기서 해결해 보시죠.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최신곡은 물론이고 예전에 사랑받았던 노래 그리고 팝송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 미료가 각종 차트들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차트는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입니다.
점점 초겨울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최신 인기 가요들이 리스너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줬을지 확인해 볼까요? 아직 데뷔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열일하고 있는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신곡 포커스가 이번 주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주보다 2계단 하락한 순위였고요. 이번 주 처음으로 차트 신고식을 하는 팀이 나타났습니다.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의 신곡 뿌가 노래 제목처럼 아주 귀엽게 9위로 안착했고요. 이어서 믿고 듣는 혼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의 스테이가 지난주보다 2계단 하락하면서 8위에 자리했고요. 7위는 금주의 두 번째 차트 루키입니다. 나윤건과 도경수의 브라더 케미가 돋보이는 나였으면. 그래요. 역시 이 계절엔 발라드죠. 그리고 6위는 가요계의 성실남입니다.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면서 음원 강자가 돼버린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가 지난주보다 1계단 뛰어 올랐고요. 5위는 아쉽게도 지난주보다 1계단 하락한 화사의 Good Goodbye. 4위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더 좋아한다고 하죠. 르세라핌 피처링 제이홉의 스파게티. 이제는 서서히 정상권에서 내려오는 걸까요? K-pop 디먼 헌터스 OST 헌트릭스의 골든이 1계단 떨어지며 3위에 랭크됐고요. 지난주 헌트릭스의 자리는 다비치의 몫이었군요. 타임캡슐이 2위. 그리고 1위는요. 네, 맞습니다. 요즘 대세 걸그룹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이 차지했습니다. 4주 연속 1위 축하합니다. 네, 11월 셋째 주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아이돌은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레이브도 K-pop 디먼 헌터스의 수혜를 입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한 싱글 앨범이 발매 첫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뜻하는 말이죠. 초동 판매량 109만 장을 올리면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버추얼 그룹의 새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플레이브를 응원하면서 신곡 뿌 들어보고요. 이어서 나윤권의 2004년 곡을 도경수와 함께 다시 부른 나였으면, 그리고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까지 세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플레이브의 뿌, 그리고 나윤권 도경수가 같이 부른 나였으면, 마지막으로 로이킴의 달리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 주파수를 추억의 채널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릴지는 몰라도요. 아련한 정서를 통해서 콕 끝찡해지는 경험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2년 11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는요. 92년을 완전히 자신들의 해로 만들어버린 팀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가 차지했고요. 9위는 시대를 앞서간 멀티 엔터테이너 김민종의 또 다른 만남을 위해. 8위 역시 시대를 앞서간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원조 테리우스 신성우의 내일을 향해. 그 당시 신성우의 라이벌이었죠. 이덕진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7위에 자리했고요. 이어서 6위에는 90년대 발라드 황태자 윤종신의 너의 결혼식이 랭크됐습니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서정적인 음악으로 팬들의 마음을 적셔줬던 푸른 하늘에 이젠 느낄 수 있어가 5위. 고 신해철 씨가 애타게 그리워지는 이름이죠. 넥스트의 도시인이 4위에 올랐고요. 3위는 90년대 감성 싱어송라이터 윤상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2위는 92년의 또 다른 강자였어요.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그리고 마지막 1위는요. 가요계 최초의 프로듀서 그룹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 차지했습니다. 네, 1992년 11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 10 되돌아봤는데요. 정말 대단한 이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현진영, 015B, 윤상, 김민종, 신성우, 지금까지도 그전이 언급이 되고 있는 전설의 뮤지션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있었기에 90년대는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수들은 90년대 가요계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K-팝의 초석을 닦은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1992년은 우리 가요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90년대 레전드들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서태지 씨의 새로운 음악 언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빨리 나와주세요. 선배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환상 속의 그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이렇게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디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 음악 주파수를 팝송 채널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옛날 음악 좀 들었던 분들은 매주 귀를 기울였던 빌보드 차트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1992년 11월 셋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준비했습니다. 먼저 10위는요. 당시 클럽 씬을 강타했던 노래였어요. House of Pain의 Jump Around가 차지했고요. 9위는 90년대 R&B 소울의 여왕 Mary J. Blige의 Real Love. 8위에는 청순하면서도 파워풀했던 보컬리스트죠. 패리 스미스의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가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90년대 걸크러쉬의 시대를 열었던 TLC의 What About Your Friends가 올랐고요. 90년대 유로 댄스 열풍을 이끌었던 독일 그룹 스냅의 Rhythm is a Dancer가 6위. 80년대 뉴잭 스윙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렉스 앤 이펙트의 Rump Shaker가 5위. Boyz II Men 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죠. End of the Road가 4위. 3위는 서정적인 힙합의 아이콘 PM Dawn의 I Die Without You였고요. 보이즈 투 맨의 뒤를 이었던 R&B 보컬 그룹 샤이의 If I Ever Fall in Love가 2위. 그리고 마지막 1위는요. 드라마 더 하이체 출연진들이 불렀던 How Do You Talk to an Angel이 차지했습니다. 네, 1992년 11월 셋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92년은 바야흐로 R&B의 전성시대가 아니었나, 전성시대가 시작됐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울 음악이 좀 더 대중적으로 진화한 R&B 음악은 90년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힙합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줬는데요. 특히 보이즈 투 맨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었죠. 이들의 히트곡 End of the Road는 R&B 보컬 그룹의 근본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랜만에 이 곡 다시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당시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들었던 유로 댄스의 아이콘 스냅의 Rhythm is a Dancer까지 띄워드립니다. 보이즈 투 맨의 End of the Road 그리고 스냅의 Rhythm is a Dancer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류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오늘의 마지막 차트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10년대 인디 음악 히트곡 탑5입니다. 먼저 5위는 세련된 팝 사운드를 구사했던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가 차지했고요. 4위는 복고풍의 한국적 밴드 사운드를 표방하면서 인디 열풍을 이끌었던 팀이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특별한 홍보 활동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장기간 차트에 머물렀던 곡이에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가 3위. 지금도 여전히 인디 감성을 유지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혁오의 위잉 위잉이 2위였고요. 그리고 1위는 이제는 인디라고 하기엔 너무나 유명해진 원맨 밴드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가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게요.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그리고 혁오의 위잉 위잉.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그리고 혁오의 위잉 위잉 듣고 왔습니다. 미류의 프리스타일 오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로 토요일 오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는 이 시간 마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토요일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무료할 땐 미류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